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전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사라는 것은 파동의 성질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굴절하지 않고 전부 다 반사하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사는 이제 영어로 total internal reflection이라고 해서 전반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요. 요 물 안에 입사광선 이제 광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입사광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요. 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으로 뚫고 통과를 하겠죠. 근데 얘가 이제 매질면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입사를 하면은 반드시 반사광선이 있고 이렇게 굴절을 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빛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물과 공기를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물에서는 속도가 느리고 공기에서는 빛의 속도가 c이기 때문에 물에서 공기로 가면은 빛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 광선이 법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꺾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사각을 점점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얘 굴절각도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특정한 각으로 입사를 시키니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언제냐면 굴절각이 90도. 그때의 각을 이렇게 해서 IC라고 해서 임계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임계각의 정의는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critical ang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더 크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굴절광선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제 그 경계면 쪽으로 눕다가 그래서 이제 요 임계각보다 각이 더 커지면은 이렇게 굴절하는 빛이 없이 전부 다 반사만 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이제 전반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만약에 소합 매질에서 밀합 매질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가다가 법선과 가까운 쪽으로 꺾이니까 점점 각을 크게 하면은 법선과 더 가까이 꺾이기 때문에 굴절 광선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려면은 밀합 매질에서 기본적으로 소합 매질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인 이런 상황인데 그 90도를 넘어서야 전부 다 안쪽으로 반사를 하기 때문에 입사각보다 임계각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조건도 있었죠. 이전 강의에서 임계각의 사인 값은 어떠한 특정한 매질의 절대 굴절률 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임계각을 측정을 해서 어떤 물질의 절대 굴절률을 측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사 현상을 어떻게 이제 보냐? 이렇게 페트병에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면 물이 이렇게 쭉 새어 나갑니다. 그 경로를 이제 레이저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맞춰서 이렇게 가면요. 요 레이저 포인트가 바깥쪽으로 빛이 새어 나가지 않고 물 안으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자, 그 말은 이렇게 되겠죠. 물줄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대해 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가 전부 다 반사해서 물줄기 안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물은 빛에 대해서 밀합 매질이고 공기는 바깥쪽은 공기죠. 공기는 소합 매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물줄기 안에서 이제 빛이 이제 굴절하지 않고 전부 다 반사만 해서 이렇게 경로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장치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요 광섬유입니다. 자, 광섬유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어랑 클레딩이 있고요. 이제 코팅들이 있습니다. 코팅들은 얘가 이제
그냥 보호해주는 작용이고요. 코어랑 클레딩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 다 전부 다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로 이렇게 아주 얇은 섬유 같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발로 밟으면 얘가 깨지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보호층을 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코팅들은 다 없다 치고 코어랑 클레딩이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굴절률이 다른 코어랑 클레딩이 있는데 광섬유라는 거는 이렇게 유리로 클레딩과 코어로 구성된 요 조그만한 유리 요 선 안으로 빛 정보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려면은 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사 원리를 이용하면은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어랑 클레딩이 있는데 요 안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코어는 절대 굴절률이 높은 매질을 쓰고요. 클레딩은 절대 굴절률이 낮은 매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쪽 유리는 코어라고 하는데 얘는 절대 굴절률이 높은 유리를 쓰고요. 클레딩은 절대 굴절률이 낮은 유리를 써야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잠망경이죠. 자, 잠수함에서 쓰는 것들인데, 자, 거울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렇게 됩니다. 거울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거울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요. 빛이 들어왔다가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굴절하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요 안쪽은 빛에 대해서 매질이니까 밀합 매질이 되겠죠. 그리고 공기는 소합 매질이 되니까 요 바깥쪽의 공기는 소합 매질이겠죠. 그래서 안쪽에서 전부 다 전반사를 해서 경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굴절되는 광선이 없이. 그렇게 해서 요런 경로로 갔다가 여기에서도 유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야 되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잠망경의 원리도 유리의 전반사 원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의 원리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전부 다 여기 광섬유의 원리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배운 전반사를 이제 스넬의 법칙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 분석하는 거, 그거랑 같이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